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가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에 대해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물가에 대한 통계는 물가를 조사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풍부한 정보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다양한 자료 속에 물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세기 이전 한국에서는 양반의 가계부나 여러 집단이 남긴 회계장부 속에 물건의 판매 및 구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단편적인 기록들이긴 하지만 이를 한데 모으면 물가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럴듯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본장에서 소개한 물가들이 어떤 자료로부터 나온 것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조선 후기의 각종 자료로부터 가격 정보가 수집됨으로써 물가 통계는 조선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물가 자료는 남원, 영암, 광주, 해남, 고성, 경주, 예천, 울산 등 여러 지방에서 수집된 개인 문서와 계나 서원, 궁방과 같은 단체 또는 기관의 문서에 기록된 재화가격 정보입니다. 물가 조사를 목적으로 조사되고 공표된 자료가 아니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표에는 경주와 예천의 재화가격만 제시하며 다른 지방의 것은 생략했습니다. 경주 지방의 물가 자료는 옥산소원 및 용산소원의 도록과 전역이 방어리의 동계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300여 년에 걸쳐 있습니다. 예천의 물가 자료는 경부 예천 함양 박씨가의 개인 가계 지출부와 일기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방에서 발굴된 물가 자료가 있지만 시계열이 길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 대부분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국적인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훈 전성호의 2000년 논문, 박기주 이우연의 2001년 논문, 2004년에 출간된 이영훈 편저 등은 민간의 일기나 회계장부 등에 기록된 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쌀과 각종 재화의 가격을 축에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2005년에 출간된 이영훈 편저에는 궁방의 구매 장부로부터 정리한 서울의 재화가격 시계열이 있는데 그것이 시장 가격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쌀은 주식으로 가계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격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쌀 가격은 계절 변동이 상당하지만 고문서에서 취합한 쌀 가격은 계절 변동을 고려할 만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쌀 가격 시계열은 데이터가 충분치 못하여 가격의 계절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된 모든 가격 정보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연도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근대적인 물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이 이후의 물가 자료는 성격이나 질에서 그 이전의 물가 자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물가를 조사하여 공포한 기관으로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경성상공회의소, 식산은행 등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07년부터 1939년까지 도시별 물가, 단 1919년까지는 도매물가를, 1920년부터 1939년까지는 소매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조선은행은 1910년 이후 매년 또는 매월에 서울 도매 물가를 조사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두 기관에 비해 경성상공회의소와 식산은행의 물가 조사는 그 기간이 길지 않고 데이터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작성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한 미조구치 토시육기의 1975년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는
박계주, 김낙년의 2011년 연구가 있습니다. 후자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지수 작성 기간과 산입된 품목수를 늘리고 가중치 작성 방식들을 개선하였으며 도시별 물가지수도 작성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다가 1965년 기준연도부터는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작성했는데 경제기획원 통계국은 현재의 통계청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소비 목적별 물가지수, 생활 물가지수, 품목성 질별 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주거비용 포함지수, 근원 물가지수 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2000년 기준연도부터는 보조지표로 연쇄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출입 물가지수 등은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1955년 기준지수부터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작성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기준지수 개편에서는 지수 명칭을 종래의 도매물가지수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농협은 농가 판매 물가 및 농가 구입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가 판매 물가 및 농가 구입 물가지수는 농가의 농산물 판매 가격과 영농 영역의 구입 가격을 매월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계절적인 변동과 장기 추세를 파악하고 아울러 농가 경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농가 판매 물가 및 농가 구입 물가 지수 작성 연역을 보면 1956년 농협은행의 지방 물가 조사를 시작으로 1961년 종합농협이 발족하여 농촌 물가 및 임금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 정부 지정통계 제12호로 지정되었으며 1993년에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지수로 개칭되었습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물가 통계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1939년까지이고 한국은행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한 것은 1955년부터이므로 그 사이의 기간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도매가격 조사가 해방 전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김낙년, 박기주의 2007년 연구는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에 일정한 유통마진을 더한 수준에서 연동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거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임금 통계를 부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해방 전과 후가 포함된 1936년에서 1956년에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